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 몸의 관절.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팔을 들고 내리고 옆으로 벌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뒷짐을 지고 문을 열고 이 모든 동작에 어깨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평소엔 참 조용히 일해주죠. 그러다가 한번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싶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해서 옷을 입기도 힘들고 물건을 들어 올리려다가 찌릿 하며 통증이 오고 팔을 높이 들려고 하면 도무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 또는 평소엔 괜찮다가 팔을 뒤로 젖히려고 하면 불편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브래지어 끈을 여미기도 어렵고 등을 긁으려고 팔을 돌리는데도 아파서 멈추게 되는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깨를 혹사시켜 왔는지, 그리고 이 소중한 관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히,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깨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저도요, 예전엔 어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팔을 쓰면 당연히 따라 움직이는 부위니까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겨울에 무리해서 집안일을 좀 했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팔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코트 입기도 불편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오십견 초기 증상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깨에 대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죠. 어깨는 진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관절이라는 걸요. 혹시 오십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게 꼭 50대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컴퓨터 많이 쓰는 직장인도, 육아하는 엄마도, 심지어 30대 분들도 병원에서 오십견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오십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어깨는 팔뼈와 날개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굳어지면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 이게 바로 오십견,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처음엔 팔이 조금 뻐근하다가 점점 더 아파지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엔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움직이지 않고 방치하면 더 굳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오십견만 조심하면 어깨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어깨는 참 복잡한 구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견봉화 점액낭염 같은 질환들도 모두 어깨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하나씩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회전근개, 이건 뭐냐면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 중 하나라도 찢어지거나 약해지면 통증도 생기고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이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건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팔을 자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등산 자주 하시는 분, 택배 정리 자주 하시는 분, 또는 가정에서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등등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석회성 건염이라는 건 뭐냐면요. 힘줄에 칼슘 같은 물질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게 통증이 정말 매섭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칼로 찌르듯이 아프고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핑 돌 만큼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 석회성 건염일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견봉화 점액낭염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 사이에 있는 작은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깨 안에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뭔가 끼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질환들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충분히 풀어주지 않았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팔을 쓸 때마다 어깨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 일과 끝나고 어깨를 풀어주는 시간 제대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탕에서 온찜질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것도 매일 하진 않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어깨를 위한 습관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어깨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음식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 몸의 관절,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어깨입니다. 팔을 들고 내리고 옆으로 벌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뒷짐을 지고 문을 열고, 이 모든 동작에 어깨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평소엔 참 조용히 일해주죠. 그러다가 한번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정말 불편하구나 싶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해서 옷을 입기도 힘들고 물건을 들어 올리려다가 찌릿 하며 통증이 오고 팔을 높이 들려고 하면 도무지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 또는 평소엔 괜찮다가 팔을 뒤로 젖히려고 하면 불편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브래지어 끈을 여미기도 어렵고 등을 긁으려고 팔을 돌리는데도 아파서 멈추게 되는,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깨를 혹사시켜 왔는지, 그리고 이 소중한 관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자세히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어깨 이야기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저도요, 예전엔 어깨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팔을 쓰면 당연히 따라 움직이는 부위니까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겨울에 무리해서 집안일을 좀 했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팔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코트 입기도 불편하고 머리 감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50견 초기 증상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어깨에 대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알았죠. 어깨는 진짜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관절이라는 걸요. 혹시 50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게 꼭 50대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컴퓨터 많이 쓰는 직장인도, 육아하는 엄마도, 심지어 30대 분들도 병원에서 50견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50견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어깨는 팔뼈와 날개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굳어지면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태. 이게 바로 50견. 정확히는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처음엔 팔이 조금 뻐근하다가 점점 더 아파지고 밤에도 아파서 잠을 설치게 되고 결국엔 팔이 잘 안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움직이지 않고 방치하면 더 굳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50견만 조심하면 어깨는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어깨는 참 복잡한 구조라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견봉화 점액낭염 같은 질환들도 모두 어깨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하나씩 쉽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회전근개. 이건 뭐냐면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어깨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건데요. 이 중 하나라도 찢어지거나 약해지면 통증도 생기고 팔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져요. 이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건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팔을 자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등산 자주 하시는 분, 택배 정리 자주 하시는 분, 또는 가정에서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등등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조심하셔야 해요. 또 하나, 석회성 건염이라는 건 뭐냐면요. 힘줄에 칼슘 같은 물질이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게 통증이 정말 매섭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칼로 찌르듯이 아프고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핑 돌 만큼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 석회성 건염일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견봉화 점액낭염이라는 건 뭐냐면 관절 사이에 있는 작은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깨 안에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뭔가 끼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질환들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충분히 풀어주지 않았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팔을 쓸 때마다 어깨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 일과 끝나고 어깨를 풀어주는 시간 제대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욕탕에서 온찜질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조금 하긴 하지만 그것도 매일 하진 않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어깨를 위한 습관 조금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어깨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음식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팔을 살짝만 들어도 아파서 찡그리고 어깨가 욱신거려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우리를 위해 애써주던 어깨, 참으로 조용하고 성실했던 이 부위가 이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나 좀 쉬고 싶어요. 제발 나 좀 돌봐줘요. 어깨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라는 방식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조용히 진심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무게를, 또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부모님 돌봄까지 참 많은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오셨잖아요. 그 무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깨가 슬슬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따뜻하게 우리 몸을 보듬어줄 필요가 있어요. 괜찮다고, 그동안 참 애썼다고,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써주겠다고. 혹시 지금 한쪽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의 무게, 생활의 무게가 어깨에 고스란히 얹힌 건 아닌지 잠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한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어깨를 천천히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내일은 더 편하게 해줄게.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라도 꼭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통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돌본다는 건 단순한 관절 관리가 아니라 삶의 자세를, 태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진짜 작은 변화가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에 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몇 가지, 식탁에 채소 하나 더 올리는 것, 자세를 자주 체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깨가 점점 편안해지고 결국엔 마음도 훨씬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을 대하는 방법 아닐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벽타기 운동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TV 리모컨 내려놓고 벽 앞에 살짝 서서 손끝으로 천천히 높이 올려보세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몸도 마음도 천천히 풀릴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내가 꼭 실천해보고 싶은 내용 한 가지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누군가에겐 어깨의 통증을 줄이는 계기가, 누군가에겐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손목과 손가락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손가락 저림, 손목 통증으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혹시 터널 증후군인가? 벌써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들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 오늘 어깨 편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